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오랜만에 열어서는 안 될 클라우드에 손을 대봅니다. 손절한 친구, 헤어진 연인, 진정 내가 맞나 싶은 증명사진까지 보기만 해도 화끈거리는 흑역사로 꽉 찬 클라우드. 이젠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IT 기업들의 운영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분산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어가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클라우드 컴퓨팅.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저장 매체들도 등장했고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존과 이동이 간편했던 과거의 디지털 저장 매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비해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미리 예견했던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는 컴퓨팅 환경은 공공시설과도 같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게 됩니다. 언젠가 컴퓨팅 자원들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치 공공재처럼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 사용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처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도 있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판.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만 등장했을 뿐 실제로 컴퓨팅 자원을 공공재처럼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들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은 군사용이나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 애플과 IBM이 쏘아올린 개인용 컴퓨터의 대박 성공으로 여러 컴퓨터 업체와 통신사가 생겨났고 인터넷도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설프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며 점차 윤곽이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96년 컴팩 컴퓨터의 한 전략 보고서에 정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나? 라는 SF 소설과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고 여전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2000년대로 넘어가며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온라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도 함께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던 당시 블랙 프라이데이면 어김없이 서버가 뻑이 났던 인터넷 쇼핑몰들은 감당하기 벅찬 트래픽과 주문량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컴퓨팅 자원은 전보다 대규모로 요구되었고 데이터는 방대하게 쌓여갔습니다. 다른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늘리는데 비용과 시간을 마구 투자하긴 무섭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벅찼죠. 더 큰 문제는 하드웨어의 진화, 인터넷의 보급, 서버를 보유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들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구장 앞 치킨집이 야구 시즌 중에 고객이 넘쳐 신명나게 확장을 했더니 정작 시즌이 끝나 야구 경기가 없어지면 테이블에 파리만 날리는 슬픈 상황이었죠. 이에 IT 시장에서는 그럼 개별 서버에 남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고 만약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과 환경을 저렴하게 빌려오는 방식이라면 그럴싸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발과 발전을 거쳐 실체를 갖추기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팅.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IT 회사들 사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니 더 큰 서비스를 더 적은 인력과 자원을 들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나아가 기업이 아닌 개인 사용자 역시 인터넷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 기기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만든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기업의 경우 각 서버들의 리소스를 평균 15% 정도 사용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공유함으로써 사용률을 70%까지 올리는 획이득을 볼 수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가상화 기술 등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가상화란 매트릭스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여러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컴퓨터, 즉 하나의 하드웨어에 하나의 운영체제 위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쌓아서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 기술의 등장 이후 이제 하나의 컴퓨터 속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여 그 위로 하나가 아닌 여러 환경의 OS와 앱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이러한 가상 머신을 활용한 가상화 기술에서 이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OS의 소통을 돕는 통역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각종 OS들이 쏠라 보낸 명령을 통일된 명령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하드웨어에서 보내는 리소스들을 OS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를 두면 여러 리소스를 한 대처럼 운영하거나 하나의 리소스를 여러 대로 나누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도 완전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이퍼바이저가 모든 명령을 컨트롤하고 가상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 여러 OS를 구동할수록 힘이 떨어졌고 결국 성능과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 많은 화물을 적은 비용으로 옮기기 위해 개발된 컨테이너처럼 컴퓨팅 환경을 모듈화하여 격리하는 것도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하이퍼바이저 없이 각각의 앱을 밀키트처럼 포장해두고 조리하는 주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방을 옮기더라도 밀키트만 챙겨가면 되니 바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어 간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다음 타자로 효율성과 편리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컨테이너 가상화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가상화 기술과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방식은 크게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인프라를 제공받으면 IaaS, 플랫폼이면 PaaS, 소프트웨어면 SaaS라고 부르고 있죠. 너무 중요하다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늘 하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굳이 집에서 치킨을 만들어 먹기 위해 인터넷에서 닭 한 마리, 치킨 소스, 튀김 반죽을 주문합니다. 기본적으로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재료만 이용하는 것, 바로 IaaS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든 치킨도 맛있지만 갑자기 배달 치킨이 먹고 싶은 저는 이번엔 치킨집에서 치킨을 배달시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먹을 치킨무나 콜라, 테이블만 따로 준비하면 되죠. 즉 치킨을 대신 조리해주는 치킨집만 이용하는 것을 PaaS라고 합니다. 이제 배달시키고 치킨을 차려 먹기조차 귀찮아진 저는 치킨집에 달랑 몸만 가서 치킨을 먹습니다. 치킨을 먹기 위한 모든 재료와 조리 과정, 세팅까지 통째로 제공받는 걸 바로 SaaS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어떤 유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지 정했다면 이젠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용자만을 위한 클라우드, 아니면 누구나 접속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뉘게 되죠. 여러분이 만화 카페에 정해진 자리만 앉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는다면 이와 유사한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만화 카페의 자원을 빌려 쓰는 것이긴 하지만 특정 사용자에게만 할당되는 일부분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반대로 매일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원하는 자리에 앉아 만화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만화 카페의 자원을 불특정 다수가 필요에 따라 공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점점 더 커지는 데이터의 규모에 기존의 클라우드가 빵빵해지자 기업들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최신 트렌드가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보안성과 효율성 모두 놓칠 수 없기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클라우드가 재탄생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원조 맛집 아마존의 AWS 등판. 2006년 인터넷 쇼핑몰 시절부터 일찍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나는 빠삭했던 아마존. 인터넷 쇼핑 붐이 일어난 후 쏟아지는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존 클라우드 기술에서 발전시킨 인프라 시스템을 고민했고, 기존의 클라우드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들이 저렴하게 컴퓨팅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AWS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열었던 아마존은 단순히 가상 공간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200개 이상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레고처럼 조합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이고 유연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안이 철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다부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해 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작품을 추천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만화경까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AWS와 함께하고 있죠. 역시 클라우드 원탑 서비스. 이미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애용하고 있는 AWS. 결과적으로 너무 바쁜 기업들이 필요한 분야의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해외 진출도 노리게 됐으니 비즈니스 혁신 감사하다. AWS야 고맙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웹툰을 보고 쇼핑을 하며 게임도 하고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덕에 값싸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와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전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술들도 결국 통신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여전히 보여줄 것이 많은 가장 핫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심에서 AWS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지금까지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